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에게 왜 기회가 없지? 라고 생각하다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기회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기회는 항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은 작은 기회도 소중하게 키워나가면서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기회가 무엇일지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오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파랑 분들은 섬세한 감성을 가지신 편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파랑 분들이 좀 상황 판단력도 좋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좀 빨리 감지해낼 수 있는 육감들, 식스센스 이런 것도 갖추고 계실 수 있는데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읽으면서 그 사람 심리를 분석할 수 있다든지 자주 보는 사람들의 심경 변화 이런 부분에서도 말투가 조금만 바뀌어도 좀 순식간에 눈치채실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능력 가지신 분들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좀 어느 정도 예상하는 범위, 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일상, 이런 걸 유지하고 계신 편으로 보여져요. 또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카드에서 보이는데요. 매일 움직이시는 동선도 조금 비슷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일상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아마 파랑분들은 그래서 사회생활도 좀 요령껏 하시는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주변 친구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고 이제 그 얘기들도 잘 끌어내실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공간에 갔는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럼 친구가 뭔가 표정이 달라졌다든지 뭔가 기운이 없는 것 같다. 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은 쉽게 눈치채실 수 있는데요. 또 그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너 표정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따로 메신저 같은 걸로 만나서 잠깐 커피나 한잔 할래? 이런 식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둘만 있는 장소에서 얘기를 나누게 될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표정 좀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냐?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상대방을 만들어 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구 입장에서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는 좀 술술 얘기들도 풀어놓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상담도 많이 해주실 수 있고요. 얘기도 잘 들어주고 비밀도 잘 지키고 친구들이랑 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거든요. 이런 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주변에서 좀 센스 있다 이제 이런 평가도 받게 되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런 파랑분들은 이렇게 내가 예상한 범위나 일상적인 동선 여기서 벗어나면 조금 당황하게 되는 그런 면도 보여요. 친구한테 너 아까 표정 안 좋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너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하지 마. 약간 이렇게 차갑게 대하면 나는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좀 당황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파랑분들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선이나 계획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변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허용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되면 좀 불편해지는 그런 면이 있으시거든요. 또 그리고 그게 여러분만의 세계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다가와서 너 이상하니까 당장 바꿔. 이러면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좀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 그런 여러분에게 최근 마음에 힘든 상황이 좀 한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신 파랑분들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예측을 벗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도 보여요. 나의 이러한 섬세한 감성이 자꾸 눌리게 되는 일들, 사람들이 와서 너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약간 끌려가는 상황도 보이거든요. 일을 하실 때 뭔가 부당하게 이런저런 일이 계속 다가온다든지 그런 걸 묵묵히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날도 보이고요. 어떤 기준이 없이 일이 배당된 거예요. 직장인이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학생이신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다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될 수 있거든요. 어떤 큰 세력이 자꾸 나타나서 나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내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을 자꾸 던져줘요. 나는 근데 그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예상을 벗어나는 일, 약간 압박감도 보여요. 과도한 양이 나한테 다가온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지나친 경쟁 상황에 나도 원하지 않지만 끌려갔다든지 어쩔 수 없이 경쟁에 참여한다든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좀 평화주의자이신데 너 이거 다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자꾸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서류 뭉치를 잔뜩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이런 섬세한 감성 다칠 수 있어요. 약간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여러분의 성향이 있으신데 그걸 막 주변에서 가시로 찌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기회는 사람이랑 유독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런 힘든 일, 고난, 어려움, 또 무거운 짐, 희생,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잘 몰랐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하고 인정받게 된다. 고생이 끝나게 된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그러면서 기회가 계속 줄지어서 따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회는 아마 이 인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도움이라고 보여져요. 부당한 일이 해결된다든지 법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끝날 수 있고 신의 도움이다까지 생각할 만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어도 좀 대가가 없다고 느끼신다거나 이렇게 소득이 없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대가가 분명히 보이게 될 거고 보장된 일을 맡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 그동안 고생 진짜 많았는데 앞으로 운 풀리려나 봐. 이렇게까지 말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대한 변화들 앞에 사람들이 먼저 인정이 되고 정말 이런 좋은 일은 파란분이 받을 만하다. 이제까지 고생을 정말 열심히 했고 당연한 결과다.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고 해요. 마치 여러분의 모습은 영화제 같은 시상식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감독상을 받게 되는 좀 그런 장면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감독해서 만드신 그 영화가 아마 여러분의 이전 삶 자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삶에는 기승전결이 있을 거고 그 안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게 다 예술로 승화된 멋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두고 사람들이 막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인정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이 더 멋진 영화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세상이 주목하는 감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된다. 좀 이런 흐름을 가지셨어요. 또 한 번 영화제에서 이미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같이 작품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고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이런 에피소드들을 볼 때마다 정말 거장은 다르다. 좀 이런 평가까지 나올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영화 하나 만드는데 정말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장소 섭외도 힘들고 약간 모든 과정이 다 하나하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앞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이 다가오고 여러분 작품에 미리 또 돈을 대겠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약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좋은 각본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여러분한테 찾아올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안목으로 영화를 제작해 주세요. 약간 이렇게 소재도 전해주고 다양한 기회도 다가와요. 또 앞으로도 영화제에 자연스럽게 초청이 되고 인맥도 넓어지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나는 이제까지 상황에서 뭔가 달라진 게 없고 변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또 인기에 굉장히 편승하는 것 같고 한번 상 받는다고 대우가 좀 달라지는 건 씁쓸하다. 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세상에 감독이 됐고 또 공감대도 만들어냈구나. 내가 이제까지 헛된 여정을 걸어온 게 아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가 바로 이 컵 3번 카드, 축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피리를 불고 계세요. 피리를 불고 있다는 거는 이제까지 피리를 불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시간을 쪼개가면서 했고 쉬고 싶을 때도 쉬지 않고 희생했고 내 에너지를 썼고 고생했고 때로 그만두고 싶기도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의 실력과 능력, 내공을 쌓아왔다라는 부분을 읽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루 이틀 연습해서 얄팍한 실력을 가진 것에 비해서 여러분의 연주 자체가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고 천사들이 몰려왔거든요. 또 컵을 들고 왔고 여러분이랑 같이 하고 싶고 앞으로도 연결되고 싶다. 당신에게 또 끝없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사가 아니세요. 하지만 이제는 천사가 다가올 것이다. 인정해준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천사가 된다. 새로운 가능성이 다가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피리 한번 불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천사가 되어서 돌아온다니. 너무 대우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하지만 뒤에 들어온 카드들 보시면
다 모든 게 공정한 결과다. 이 시상식의 장면이 다 의미가 있고 당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다. 이 정의 카드. 그리고 여황제는 새로운 풍요의 기회가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꽃처럼 기회가 오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한 단계 고차원적인 임무를 맡게 되실 수 있고요. 이제까지 노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하고 뭔가 매니저 역할을 하시게 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시게 된다든지 좀 남다른 일도 하실 수 있거든요. 또 직장인이신 분들은 이런 인정의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금전적으로도 보상받게 되는 이런 걸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까지 노력했던 부분, 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향상도 다가오고요. 그간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끝이라든지 터널의 끝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축하해준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파랑분들께서 이 기회를 잡아내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다가오는지 살펴보면 이제 이 기회가 경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두 단계 점점 더 성장하고 아예 여러분의 성격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완전 달라졌다 이 정도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 가지셨던 섬세한 감성 이거를 이제는 점점 속에 숨기게 되고 그러면서 할 말은 과감하게 하고 또 일이 돼야 되니까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좀 당근과 채찍도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특히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두 분의 과거 경험 여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딱 일이면 일, 사건이면 사건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치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주도적으로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나랑 예전에 조금 껄끄러운 관계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하필이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사건으로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과거에 좀 불편했던 감정들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좀 여러분 눈치도 보게 될 수 있고 좀 불편한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딱 지금 일에 집중해요. 약간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게 되고요. 개인적인 마음, 뭔가 사적인 감정 이런 건 분리할 수 있게 돼요. 훨씬 더 좀 더 프로페셔널한 이런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가족이나 연인, 뭔가 소중한 친구 이렇게 내가 마음을 정말 열어야 되는 사람,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관계를 두고는 내가 그렇게까지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들어온 동전 9번 카드가 바로 나만의 세상이 딱 구분져 있는 모습이에요. 나의 정원이 있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랑 함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포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바깥 세상이랑 나의 자아는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앞에 완지의 여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지의 여왕은 좀 수많은 전쟁을 이미 치렀거든요.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고 아주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단점마저도 장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죠. 마지막 카드 보시면 전차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저돌적인 리더십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화제에서 한번 수상한 감독이 앞으로는 자기 원하는 작품을 딱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처럼 누구의 참견이나 누구의 방해 이런 게 없고 좀 예술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파랑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이 모든 사건들 안에서 또 시간들 안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여러분 겪으신 어려움들 분명히 여러분 영화 안에는 또 중요한 장면으로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 그걸 나는 다 열려있다라는 공감 카드가 들어왔어요. 여기서의 공감은 이제 그야말로 좀 감정의 균형 감각,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금 보기 힘든 일도 나중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 분명히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어떻게 풀려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또 나의 긍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술적인 능력이 있어요. 창조력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은 땅에 있는 흙을 꺼내서도 도자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이 가운데 들어온 작가 카드는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술성,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카드예요.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적어봐라. 당신의 내면에는 책이 있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는 이렇게 한 권의 책과도 같은데 천사가 여러분이랑 같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떤 책의 한 장이 좀 힘들게 적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몰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힘든 날도 다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쓰여질 수 있는 얘기들은 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 조만간 인정과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책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화사하게 만들어지시길 바랄게요.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기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미래에서 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 알게 되죠. 저의 리딩을 통해 조금 더 그 기회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보라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라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보라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성향이나 또 지금 상황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좀 누가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 여기서 좀 더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맡은 일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의미가 있고 거기서 내가 활력을 가지면 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하시는 그런 성향이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보라분들은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가장 타고난 리더십은 좋다라고 보여져요. 또 여러분은 이제 워커홀릭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적성에 맞는 일을 하신다거나 어떤 일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일 자체가 내가 되는 분들, 또 워라밸 같은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완전 몰입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너무 하기 싫고 뭔가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여러분의 일상, 상황 여기 안에서 재미 같은 거, 흥미 같은 거, 더 깊은 데서는 의미 자체 이런 거를 찾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의미라는 게 보라분들은 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옆에서 이거 되게 좋은 거래. 약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끌리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오히려 옆에서 뭐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고 남들 다 하는 거는 좀 매력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왈가왈부한다든지 혹은 좀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너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겠어? 약간 쓱 뭔가 내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향 자체를 잘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좀 좋은 거라고 내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물론 몇몇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이 어차피 이렇게 참견한다고 해서 수긍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말은 좀 해야 자기 분이 풀리니까
자기 편하려고 말하는 그런 잔소리도 보이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다 여러분한테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조언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 마음 편하려고 참견하는 거지 진짜 보라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너 생각해서 권하는 거야. 이렇게 내미는 일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선뜻 선택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모르는 척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주변에서 권하는 거는 좀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보이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은연중에 이런 주변의 사운드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고 저항하는 모습이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온 전차 카드를 보시면 원래 이 카드가 이동이 강하고 좀 저돌적인 카드거든요. 뒤에서 누가 옷소매를 잡아당겨도 그걸 뿌리치고 앞으로 갈 정도로 좀 힘이 강해요. 그만큼 보라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꽂히고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일이라면 강하게 앞으로 나가려는 전차를 가지신 분들, 동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차에 여러분이 혼자 탄 게 아니라 앞을 가로막은 사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뒤에서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금 전차를 끌고 가고 있는 날개를 달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개가 앞으로 보고 가야 빨리 갈 수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있거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나는 가야 되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참견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리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좀 가만히 있어봐. 조용히 좀 해봐. 내가 알아서 갈게. 약간 이런 모습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다음에 들어온 칼 5번 카드를 보면 칼이 하나 떨어져 있거든요. 이 떨어진 칼을 두고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탓하고 있어요. 나는 어차피 탬버린 들고 있으니까 칼 드는 거는 내 탓이 아니거든요. 내 임무도 아니에요. 내 뜻이랑 내 의지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옆에서 자꾸 여러분한테 너 때문에 칼 떨어뜨렸잖아. 네가 칼 가져가야지. 너 이 칼 필요할걸?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약간 이런 주변에 사운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장면처럼 여러분이 뭔가 유보하고 계실 수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자꾸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제 보라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또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 장면들을 그런데 살펴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좀 강력한 변화의 사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여러분의 정체감이라든지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확 나가지 못했던 동력, 이제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 여러분의 기회의 특징은 여러분이 기회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지는 변화 모습이랑 연결했을 때 아주 좀 극적이다, 드라마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보라분들은 이번 기회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시는 것, 또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부분도 꼭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미 좀 흔들고 있는 세력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조언, 여러분을 조금 깎아내릴 수 있거든요. 너 너무 목표가 높은 것 같아. 눈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잠재력 자체를 낮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일단 외부에서 어떤 커다란 변화의 조짐, 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가장 먼저 들어온 20번 심판 카드, 이 카드를 보시면 피리를 들고 있는 숲속의 정령이 있어요. 수호신이거든요. 이 수호신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피리를 불려고 한참 기다린 것 같아요. 또 20번이라는 이 숫자는 타로 카드에서 메이저 21번까지가 있는데 그 직전의 마지막 숫자거든요. 그만큼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일이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 있는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때가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지금 수호신이 피리를 아직 불고 있지 않다는 거는 진짜 완벽한 때가 다가올 것이고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곧 온다. 약간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의 인생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장면,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이런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곧 온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또 필이라는 거는 좀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그림 형제가 만든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 동화에서 보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어요. 이제 그러면 어린 애들이 혼이 나간 것처럼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거든요. 또 심판 카드가 원래 이제 이 피리가 나팔로 나와요. 이 나팔이 불려지면 관에 있던 시체들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카드는 영혼이 원래 죽음에 있었는데 생명이 다시 깨워지는 그런 매개체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어떤 커다란 변화나 이동이 오는데 이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서 아이들이 따라간 것처럼 몸이 움직이게 될 수 있고요. 이 신호를 듣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된다. 이런 속성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피리가 불려지고 여러분의 생명, 영혼이 다시 깨어나면서 움직이는 그냥 이동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여러분한테 새로 동전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이 동전은 꼭 금전만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나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이것까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보라분들은 어떤 새로운 사건이 마주되고 또 기회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동전 하나가 열린 결말로 이어져요. 마치 마법책을 하나 새로 받은 것처럼 이제 지도를 받아서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세 장의 카드의 상징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보라분들은 어떤 살고 있는 곳이 바뀌는 그런 이사의 장면도 읽어볼 수 있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전학을 가게 된다든지 소속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전공이 바뀌게 되는 분들도 가능하고요. 전공했던 분야랑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취업하신다든지 조만간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되실 수 있어요. 내가 원래 뭔가 마음속에 요리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요리를 업으로 삼을 생각은 정말 해보지 않았어. 이런 흐름처럼 여러분의 업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소속하고 계시던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게 되는 부름을 받게 된다든지 다른 곳으로 와라 이런 초빙을 받게 될 수 있고요. 동아리가 바뀌게 된다든지 학원이 바뀐다든지 지금부터 여러분은 몸이 움직이는 그런 변화도 확실히 다가온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냥 여러분은 생각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요.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 주변 환경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당기고 싶은 보라분들은 몸을 여러분이 바꿔보시면 좋고요. 지금부터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든지 그래서 다른 몸을 가지게 되는 몸이 바뀌는 그런 경험? 이걸 발판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게 될 수 있어요. 나는 뭔가 변화했을 만한 부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몸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좀 패션을 바꾸신다든지 혹은 내 눈에 보이는 주변을 바꾸는 방에서 가구 위치 같은 거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 영혼이 머무는 곳 이걸 좀 바꿔줘야 공기의 흐름도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의 선택들을 이뤄 가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화 이런 거는 원래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변화해.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변화는 이 처음에 있는 몸의 변화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기점으로 나중엔 정체성이 아예 달라지고 내면이 달라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이 움직일 때 내가 지금 몸의 움직임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조금 더 바꿔봐야겠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래야 여러분한테 더 좋은 기회들도 따라와요. 이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일단 먼저 피리 부는 수호신이 나타나겠죠. 여러분한테 일어나라.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다. 너는 숲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영혼을 부르는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는 숲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전이 주어져요. 약간 티켓 같은 거죠. 이제 그리고 동전을 사용해서 숲을 돌아다니다 보면 약간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또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외부적인 변화, 이 사인이 없으면 숲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또 진정한 변화는 피리 소리를 듣고 숲으로 들어가는 변화, 내 몸의 장소가 달라지는 변화, 내 주소가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는 부분, 여기서 얻게 되는 새로운 보물들,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라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이동이 크게 오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세팅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밑줄에 보셨던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이런 수많은 참견들, 보류, 또 막혀있는 부분.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의지를 갖게 된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완전 1번 카드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해보겠다라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내가 내 삶을 어차피 한 번만 사는데 나 이제 제대로 살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단호한 마음도 보여요. 특히 마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실행력이 생기거든요. 나는 이제 수호신의 피리 소리를 들었는데 또 그리고 숲도 왔는데 내가 앞으로는 바다까지 못 갈 건 뭐 있어? 더 크게 꿈을 가져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의 가능성이 점점 확장돼요. 그리고 또 그걸 실현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가운데 들어온 칼의 기사를 보시면 자기가 생각한 거는 주변의 방해라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셨던 이런 사람들의 방해, 이게 오히려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르게 되고 또 저돌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자신감이 또 가능한 것이 뒤에 마법사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도 피리 불 수 있다. 나한테는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마법사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위에는 붉은 빛이고 아래는 푸른 빛이 있는데요. 음과 양을 모두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 음의 부분, 받아들이는 것에는 내 삶에 다가오는 사건과 상황, 그리고 기회, 이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든다. 내가 직접 소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읽어볼 수 있고요. 또 이쪽 표현하는 거, 드러내는 거, 이쪽 양의 기운에는 내 마음, 진심, 감정, 그리고 칼이 말해주는 결단,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할 말은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거야. 약간 이런 자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보라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천사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두 카드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보라분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좀 다른 사람들 말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만큼 당신은 자신감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옆에서 여러분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나 뭔가 훈수 두는 사람, 여러분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어차피 적이 되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알겠어. 참고할게.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도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 또 천사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 천사의 메시지 안에는 피리 소리가 숨겨져 있고 또 그걸 듣게 되실 수 있거든요. 이제 나한테 이동의 시점, 변화의 시점, 영혼이 바뀌고 몸이 바뀌는구나. 이런 확신도 드실 것이고요. 그때 아예 자신감을 가득 채우셔서 움직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아예 자연스럽게 좀 천천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기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미래에서 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 알게 되죠. 저의 리딩을 통해 조금 더 그 기회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초록분들 리딩이 시작하겠습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 또 현재 가지고 계신 상황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세 장의 카드를 보시면 다 혼자 계시거든요. 그런데 혼자 계시면서 시선이 다 일관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딱 목표가 정해져 있고 방향이 있으면 그 주인공의 시선들도 좀 일관된 장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독 세 장의 카드들에서 주인공들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들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주인공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인물은 없어요. 고요한 마을에 있다든지, 자기만의 안식처에 있다든지, 방 안에 있다든지, 이렇게 다 자기만의 공간이 있거나 좀 평화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인공들의 시선은 다 하나같이 좀 더 불안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이런 주인공의 상황이나 시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초록분들이 어떤 현재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계신 건 아닌지, 목숨이 위험할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주인공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준다거나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찾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름의 방법을 찾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약간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주인공들이 다 지금 좀 지쳤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지금 와서 근데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는 없는데, 좀 이런 생각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공통적으로 초록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자꾸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계실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 허망한 생각, 이런 모습에 매몰되는 경향,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학생이시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회사원이신 분들, 특히 진로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도 보이고요.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일이 과연 잘한 일일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경우라면 처음 고민했을 때 내가 지금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의 세 장의 카드는 이제 과거에 대한 미련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를 그렇게까지는 많이 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음들은 다 과거를 생각해서 결국은 뭐 하냐, 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들도 반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랑 무관하게 지금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히셨고 약간 막막하고 이것 때문에 평소답지 않게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죠. 이 과거의 생각은 문제는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끌고 왔거든요. 이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없다. 이런 부분은 미래를 보면서도 당연히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온 이 완주 9번 카드도 주인공이 충분히 전투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도 좀 편안해 보여요. 근데 쉴 수 없고 계속 앞을 보고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는 내가 언제까지 쉴 수 있는지, 또 언제는 일어나서 대비해야 되는지, 이 미래를 향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 마을에 와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좀 없는 상태, 내가 적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다. 혹은 이럴 때는 주변에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막막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운데 들어온 은둔자 카드는 노인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는 지금 늙었고 힘이 없다.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카드는 어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마인드 자체가 있거든요. 또 나름 노하우도 있어요. 군인이랑 노인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 달 카드, 이 메이저 달 카드는 정말 고민 자체의 약간 끝판왕인 카드예요. 나는 지금 다리 차고 기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예 여러분이 결론을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 상황,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벽에 막힌 것 같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평소답지 않게라도 지금은 이 상황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공부면 공부, 뭐 금전이면 금전. 이렇게 딱 하나 꽂혀서 하면 되는데 이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막혀있는 기운이 강해요. 또 그리고 정체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나 혼자는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초록분들은 사실 지금의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을 여러분이 내면에서 나오는 힘으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완즈 9번 카드 주인공도 이 완즈, 나무막대가 9개나 있어요. 이 나무막대는 의지를 말하기 때문에 의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뒤에 은둔자 자체는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만의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렇게 어두운 방에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에게 다가오는 기회. 이거는 여러분이 잡으시면 여러분의 힘으로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장면이 펼쳐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분의 기회는 사람의 운이다라고 읽어볼 수 있어요. 특히 한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참 많이 나눠주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을 많이 아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좀 더 윗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걸 뭔가 주면서 이건 초록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 도움은 근데 잠깐 여러분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아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온 이 세 장의 카드는 주인공이 딱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들은 다 현상을 유지하고 좀 버티는 방향이에요. 완즈 9번 카드도 칼을 들고 있는데 주인공이 지금 전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군복을 입고 있지만 군대에 지금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은둔자는 지식이나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학자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혹은 책을 쓴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머리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십자가만 쥐고 있어요. 누굴 만나면서 얘기로 남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마지막 달 카드는 당연히 지금 주인공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 있거든요. 이 세 카드는 다 무기력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내가 움직이면 뭐 하겠나. 내가 부딪힌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시도해봤자 안 될 거 뭐해. 이런 약간 수동적인 자세의 인물들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 들어온 세 장의 카드는 확실히 움직임이 있고 방향성이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에도 다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고요. 해결해 보려고 하고 바꿔보려는 의지가 있고 이게 다 여러분 손에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록분들의 흐름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강하게 오고 그 한 사람의 움직임과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변화의 시작이 된다. 한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땅에 있는 지하수를 퍼낼 때 펌프를 다는데요. 그 펌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물을 조금 붓고 펌프질을 시작하면 펌프 안에 있던 공기가 나오고 지하수가 확 나와요. 이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위에 약간 물을 부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불러요.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귀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중물은 아주 작은 물이고 아주 조금만 부어도 돼요. 이 마중물 자체가 땅 전체를 적셔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이라는 거는 뭔가 복권 당첨같이 엄청나게 큰 행운이나 뭔가 나의 기존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준다거나 내 문제를 이 사람이 완전히 해결해 준다거나 약간 이런 장면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펌프에 붙는 마중물이 없으면 지하수 자체가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의 문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작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는데 당장 어느 정도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금전. 그래서 내가 이걸 맞고 나서는 앞으로는 모아서 내가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된다든지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 이게 있는데 그걸 대신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막혔는데 거기에서 좀 숨통 트이게 도와주는 사람. 뭔가 금전이라고 한다면 뭔가 한 학기 정도의 장학금 만들어주는 사람. 약간 이 정도의 도움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은 당장 막막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도움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뭔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해결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또 마중물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퍼낸다는 거는 그 밑에 지하수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귀인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지하수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얻게 되고 내 지하수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수맥을 찾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내가 조금만 도움이 있으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흐름이에요. 또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 귀인이 굉장히 바쁠 수 있고요. 혹은 지금까지 여러분이랑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니, 이 사람이 나의 귀인이었다니, 약간 긍정적인 차원의 충격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기회의 차원에 들어와 있는 동전의 여왕? 이분은 약간 여왕인 급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컵 6번의 어린아이처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약간 어색한 관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동전의 여왕이 여러분한테 동전을 나눠주는 이 동전 6번, 이게 기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해도 이분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 거절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이익이 된다,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초록분들이 이 기회를 확실히 잡으신 다음에 어떤 변화 보시게 되는지 이 아래 3장 카드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손에 뭔가가 있어요. 특히 이 컵이 새롭게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감정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점도 읽어볼 수 있어요. 감정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는 현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런 걸 말해줘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또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가 다른 마음으로 내가 바라본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 본다. 이런 생각도 숨겨져 있어요. 또 다음에 들어온 컵의 시종카드를 보시면 나에게 다가오는 일, 다가오는 마음, 이걸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포용력을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초록분들은 이 문제 상황 자체를 두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삶 전체를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해볼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틈이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라는 점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도저히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것에서 나한테 이만큼의 도움이 왔으니까 틈이 생겼다. 내가 그 틈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벽이 하나 있었는데 도저히 틈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이 벽 어떻게 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너 여기 보면 돌에 갈라진 틈이 있다? 그리고 이게 패턴이 있어. 네가 이 패턴을 따라가서 두드려봐. 그러면 두드리다 보면 소리가 들려. 어디는 조금 더 얇고 어디는 좀 갈라져 있어. 거기를 찾으면 넌 손으로만 쳐도 부술 수 있어. 약간 이런 정도의 팁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팁을 듣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돌을 두드려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내가 일하게 되고 내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삶을 바꿔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초록분들에게 기회를 위해서 들어온 조언 카드들 보시면 힘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고 아래에 보시면 당신이 이제까지 겪은 모든 경험 다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고 용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도전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 이런 문장도 있어요. 이 두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2가지 조언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귀인은 과거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고 나랑은 좀 길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사람 알고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까지 힘이 될 줄 몰랐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은 귀인을 또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힘 카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힘을 발휘하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어느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길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흐름인데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경험을 많이 쌓아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길이 좀 거칠고 험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러운 길이라는 사실, 또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도 용기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응원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기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미래에서 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 알게 되죠. 저의 리딩을 통해 조금 더 그 기회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 또 현재 어떤 일 겪고 계신지 지금 상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지금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아마 빨간 분들은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에너지 교류가 좀 강하신 분들, 타고난 성향이 사람들의 기운을 두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분이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잘 맞는 사람이랑 있을 때 흥이 나고 일보다는 사람한테 더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빨간 분들이 뭔가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대인관계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기분이나 태도를 결정짓게 되는 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의 기분과 나의 태도가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죠. 같이 하는 사람이 좋으면 좀 덜 힘들고, 별거 아닌 일이어도 여러분이 속하신 곳의 공기, 여기를 좌우하는 사람들의 기운, 이게 무겁게 가라앉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좀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을 강하게 내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좀 둘러보고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내는 약간 이런 순서를 잘 알고 계신 분들로 보여져요. 조화와 평화를 중요시 여긴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좀 힘들고 꺼려하는 일도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희생하시는 일도 있을 거예요. 힘들어도 티 안 내고, 또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냥 내가 묵묵히 해야지, 약간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최근 여러분의 진심이 좀 잘 전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배려, 호의, 이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또 선한 의도, 이게 좀 왜곡되는 그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물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격받을 정도는 아닌데 너무 존중받지 못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 사람들이 호구로 인식해서 자꾸 일을 준다든지, 세상이 뭔가 날카로운 기준으로 여러분을 딱 등급을 매긴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지향적으로 여러분을 판단했을 수 있어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결과를 봤을 때 너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 결과를 보니까 너의 실력은 부정당해야 돼. 약간 이랬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구역이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또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근데 잠깐 화장실 가신 거죠.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하셨던 청소, 이걸 봤을 때 너 이거 뭐야? 한 게 없잖아. 이렇게 공격받는다든지, 이렇게 억울한 상황까지 가지신 빨간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든지,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를 낮게 받아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좀 더 속상하겠죠. 가뜩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인데 주변에서 여러분을 약간 세모눈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서운한 거죠.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온 칼 7번 카드를 보시면 새가 알을 낳아두고 먹이를 찾으러 갔는데 여러분이 그 새의 알을 잘 품어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내 체온으로 품어줘야 알들이 이렇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잘 품어줘야겠죠. 그래야 내가 지키는 사이에 새들이 먹을 거 챙겨서 먹고, 이제 이렇게 선한 의도로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인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 뱀이야? 뱀 아니야? 너 이 알들 훔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카드도 보시면 가시가 가득한 이 장미가 있고 여러분이 그 장미로 감쌀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겠다. 나 너무 서운해.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상처받거든요. 나는 원래 사람들이랑 더 자유롭게 편하게 잘 어우러지고 싶은데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대하니까 나는 모두한테 예민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이 편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낙인을 찍는다든지 뭐라고 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날카롭게 본다든지 나는 이렇게 눈을 감고 있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데 몸에 결국 새겨지게 되는 시선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좀 마음이 허망할 수 있어요. 공허하다.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은 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결국 이게 다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까지 너무 잘해주고 배려해줘서 그런 건가? 좀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빨간 분들은 좀 고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기회,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 기회의 특징은 여러분이 주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까? 약간 밀물이랑 썰물의 때가 있거든요. 조만간 밀물의 때에는 밀물의 때에 맞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썰물의 때가 됐을 때는 그때에 맞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때에 맞게 여러분이 전략을 잘 짜시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한 차원 달라질 수 있고 한 차원 다른 관점도 갖게 되실 수 있는데요. 밀물의 때는 한 번 끝나면 다음 썰물이 올 때까지 또 완전히 기다려야 되고 또 썰물의 때에는 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주기를 다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물과 썰물이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그거를 일단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하세요. 그리고 각 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니까 약간 수심이 더 깊어지잖아요. 수심이 깊어진다는 거는 그 깊은 수심에 맞는 물고기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깊은 수심에 사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이럴 땐 내가 해변에 걸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러면 아주 살이 통통하고 튼실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썰물이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썰물 되기 전에 빨리 배를 해안가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부두에 안전하게 내릴 수 있어요. 또 썰물이 되면 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장화 신고 바구니 가지고 가서 삽으로 막 조개랑 게 같은 거를 갯벌에서 캐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밀물에 해야 되는 일, 밀물에 필요한 장비, 썰물에 필요한 장비, 썰물에서 해야 되는 일 이렇게 다 다르기도 하고 또 바다에 들어가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을 딱 정해놓으면 밀물일 때 얻을 수 있는 자원, 또 썰물일 때 얻을 수 있는 자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밀물이랑 썰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사건, 약간 서해바다 같은 분위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분위기가 수심이 내내 깊고 이 밀물 썰물 차이가 별로 없는 동해바다 같으면 이 동해바다에는 갯벌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곧 다가올 상황은 밀물이랑 썰물이 있고 특히 그게 인간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빨간 분들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밀물 들어올 때 또 썰물 나갈 때가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인맥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 인맥마다 뿌리가 조금씩 다 약해지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인맥의 뿌리가 약해진다 그러면 왠지 인맥들이 다 뽑힐 것 같고 다 도망갈 것 같고 휩쓸려서 떠나갈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바람이 분다고 뿌리가 아예 다 약해져 버리면 뿌리가 약한 거고 유전자가 약한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좋은 유전자, 나무의 번식을 위해서 잘 다독여줄 나무, 그걸 고르고 만약에 정말 이 유전자는 강하지 않구나, 그럼 도태시켜야겠죠. 이런 식으로 빨간 분들한테는 조만간 인간관계 전체를 두고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인간관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한테 정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또 결국 나한테 썩은 뿌리는 누구였는지 이걸 또 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시점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밀물처럼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런 인물들의 이동과 흐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그물에 딱 잡아야겠다. 이 사람은 썰물 때 그냥 나가게 두자. 어차피 썰물 되면 다른 조개 잡으면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 중심을 잡으셔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빨간 분들은 이제 다가오는 시간에서는 여러분한테 약간 이빠른 칭찬만 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군지 눈치채실 수 있고요. 나한테 정말 도움되는 사람, 내가 또 도와줬을 때 평생 고마워하는 사람, 나의 존재에 감사함을 아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여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딱 중심이 잡혀야 된다. 또 지금의 때는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월드카드를 보시면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완전 나를 기준으로 주변에 현혹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로 들어왔고요. 또 밀물과 썰물로 말씀드린 게 뒤에 칼의 왕이랑 컵의 왕이 들어왔거든요. 이 칼의 왕은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필요 없는 거 뽑아내는 단호한 리더십이고, 이 단호한 리더십이랑 같이 이 칼의 왕은 내가 완전히 나의 편에 서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진짜 내 백성은 누구인지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온 컵의 왕을 보시면 지금 주인공이 책을 읽다 말고 나의 백성을 위해서 건배를 하고 감싸야 하는 사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바꿔서라도 잡아내겠다. 그런 그물처럼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을 나에게 두고 언제 내가 칼의 왕을 써서 도려낼지, 언제 컵의 왕을 써서 감싸 안을지, 이런 부분의 전략을 충분히 갖추셔야 이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정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빨간 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기회를 잡으신 이후에 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읽어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한테도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가게 된다고 해요. 새로운 사람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내가 잡을 사람인지 버릴 사람인지 딱 부러지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그러면서 내 사람은 아주 깔끔하게 지키고 품을 수 있는 이 동전의 여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의 나무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생명의 나무는 나 자체가 나무가 돼요. 새로운 생명도 키워내고 열매도 맺고 나를 중심으로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빨간 분은 내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내가 언제나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 나는 빨간 분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런 욕망도 들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객관적인 관점을 딱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잡힌 사람은 아마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할 거거든요.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은 내 발전에는 도움이 안 돼요. 또 나한테 지적만 하고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그 불만족스러운 그 기분, 그게 그 사람의 태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내 감정에 도움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딱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내가 그 사람은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또 가까이 두고 싶어져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바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주변에서는 점점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돼? 라는 조언을 구하게 될 거예요. 멘토 중에서도 여러분은 관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멘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빨간 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진심의 욕구를 따라가라 라는 조언이 들어왔는데요. 천사들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지할 것이고 가이드할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카드에서도 이 밀물과 썰물이 있는 해안가가 보이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 가까이 두어야 할지 이런 인간관계 이슈는 고민이 참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멀리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랑 딱 객관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정말 이런 거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나한테 해가 되는 관계 뽑아내고 끊어내는 거 좀 어렵겠죠. 아마 이런 고민들을 빨간분들이 이미 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이랑 정서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 받으시기 때문에 정되는 거 더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온전히 나의 진심이 원하는 방향 잘 생각해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천사들이 지지해주고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더 이상 나의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난 놓아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드실 수 있는데요. 혹은 또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데 계속 질질 끌게 되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 생각을 딱 뽑아내시고 정말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 이거는 더 강하게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기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미래에서 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 알게 되죠. 저의 리딩을 통해 조금 더 그 기회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노랑분들은 지금 정체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원래 정체되면 안 되는 분이라고 해요. 지금은 뭔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수 있고요.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여러분한테 미션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은 원래 어떤 일이 주어지면 정말 그 일을 잘 해내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릇이 굉장히 크신데 지금 그 그릇을 발휘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노랑분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약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이제 그런 데 올라가시면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또 조직을 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인재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까지는 이제 여러분을 그릇에 비해서 너무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날이 엄청 더운 날에 얼음이 들어있는 시원한 물 한 병 다 마시면 정말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는 아주 작은 종이컵에 아주 미지근한 물 조금밖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릇이 이렇게 큰 분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옷이 좀 맞지 않고 좀 작고 불편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주어진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면 혹은 타고난 여건이 좋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더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마음도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다면 조건이 더 좋지 않을까? 타고난 돈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 좀 기다려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 편할까? 좀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아예 포기하고 들어눕고 약간 때려치는 분들은 아니세요. 하고는 계시거든요. 마음 한켠에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좀 꾸역꾸역 할 때가 아닌데 나도 좀 그릇에 맞는 일, 내 옷에 맞는 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좀 흥도 나고 즐겁게 할 텐데 또 나는 나를 바꾸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은 주어진 일은 확실히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여러분은 자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주변을 보실 수 있거든요.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하시면서 정의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신 분들, 갈등을 중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휘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설명해주는 3장의 카드를 보시면 이 메이저 카드가 이 마지막에 들어온 카드,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거든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그야말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혼자 연주하면서 음악을 독주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바이올린은 독주했을 때도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오케스트라에 있을 때 이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이 될 수 있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 제1 바이올린은 지휘자가 없을 때 지휘자를 대신해서 리더가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악기의 연주를 듣고 판단하고 연습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휘자가 오면 연주하게 되는 거는 결국 공연 직전에 하는 리허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제1 바이올린은 거의 리더격이죠. 매니저급인데 이제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혼자 연주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혼자 연주하는 걸로 그냥 만족했으면 연주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조용히 쉬고 싶어서 왔을 거니까요. 근데 지금 연주를 해서 세상에 연주를 드러낸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연주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함께 사람들이랑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역량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또 앞에 완즈 1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사슴인데 이 사슴의 뿔이 엄청 크게 나 있어요. 뿔이 크다는 거는 싸움에서도 능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사슴은 원래 다른 사슴 만나서 뿔로 겨루기를 해야 되고 막 전투를 해야 되고 자기 영토를 막 크게 키워야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갓난아이를 안고 있거든요. 심지어 새를 안고 있어요. 아이를 돌보고 아기새를 보는 게 헛된 일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아이도 아니니까. 자기 옷에 맞지 않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기를 돌보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주어진 일이라면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맡겨진 일이라면 충실히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릇이 굉장히 크다라고 읽어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앞에서도 보시면 들판에서 뛰놀아야 되고 영토를 넓히고 혹은 다른 연주자랑 지휘하고 연주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치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시간과 다른 시간대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휩쓸려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진 그릇이 크신 노랑분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여러분의 타고난 그릇이 얼마나 큰지 별로 실감하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자리가 달라졌다면 훨씬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고요. 만약에 아직 나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현실에 많이 수용하셨고 오히려 여러분의 그릇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장면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여러분한테 다가올 기회를 읽어보면 이제는 뭔가 제대로 달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변화가 크게 다가오는데 특히 그 변화가 그냥 평행해서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아마 노랑분들은 서서히 여러분의 현재 상황, 또 현재 임무, 현재 자리,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신다고 보여지는데요. 내가 이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은 목표를 조금 더 뚜렷하게 생각해 보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고 또 이런 자원이 있고 이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해보겠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평소에도 여러분이 업무나 공부하실 때 계획성 있게 발휘되셨겠지만 조만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대요. 내가 지금 안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다듬고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모든 과정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붙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한도 끝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계획해보자, 목표해보자. 약간 이런 열정도 강해지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노랑분들의 기회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읽어볼 수 있는데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모습이에요. 일단 세 장의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다 혼자 계시거든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했더니 그러고 났더니 모든 것이 있다. 이런 명확한 흐름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신다든지 누군가의 중간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거고
누군가 도와준다는 것도 여러분이 열정을 보여주셔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내가 노력을 했더니 물이 흐르는 것처럼 도움도 얻고 그러면서 채워지는 게 있어요. 가만히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시간을 채웠더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가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노력하고 또 그 과정을 뚫고 지나갔을 때 나오는 성과, 성취, 이런 차원으로 기회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제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뭔가 효율적인 방향을 잡지 못해서 약간 미로 속을 헤매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노력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노력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실전에서 발휘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노랑분들은 이제 내가 노력을 하면 아주 찰떡같이 결과가 딱 붙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동전 3번 카드거든요. 곰곰이 앉아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된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 3개가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재능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는데요. 이 동전이라는 거는 꼭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원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 이 모든 걸 다 의미해요. 그걸 어떻게 불려갈까?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 되나 보다.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한번 제대로 부어보자. 그랬더니 결국 동전이 8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나는 멈추지 않아요. 내가 완성까지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동전만 생각하고 해왔는데 마지막에는 동전도 있고 막대도 있고 칼도 있고 컵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갖춰지는 능력자가 된다. 그래서 노랑분들은 노력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합격이라든지 성공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생이시라면 좀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하신다든지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고요. 취업이나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의 합격,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보여요. 다이어트나 운동의 성공, 이런 모습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바라던 목표가 달성되는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같이 바퀴를 굴러가듯이 되고 또 마지막 결과는 세상에 드러난다. 지위가 올라가고 승진의 기운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여러분이 뚜렷하게 목표를 재점검한다. 그리고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런 선행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들어섰을 때 정말 내가 이번에는 열정을 완전히 부어보자.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부족함을 극복해보자. 약간 이런 강한 인내심, 또 끈기, 지구력 이런 걸 꼭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랑분들의 이런 성과 뒤에 드러나는 모습,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변화, 이 3장으로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교환카드랑 태양카드가 메이저로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큼 환하게 비춰지고 특히 더 힘든 사람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주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마법사 카드는 그냥 내가 능력을 보여주고 티내는 거거든요. 근데 교황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약간 신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내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더 큰 세상으로 같이 갑시다. 약간 이런 사운드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 노력과 성공에 대해서 내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능력을 보여주는 게 끝이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흐름이 아니에요. 뭔가 성공을 이뤄내고 성과를 내고 합격을 하고 이러면서 움직여지는데 이 움직인 다음에 속하는 데서도 여러분이 이제 영혼의 리더가 되는 거죠. 계속 전교 1등만 한 사람은 그냥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1등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 여기까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두움 자체를 몰아내는 사람, 부정이 한 게 있으면 그걸 고치는 사람,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 그릇에 안 맞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눠주는 동전 6번의 흐름, 여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그냥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지휘만 하면서 막 단원들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오늘 뭔가 연주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끝나고 따로 만나서 그 사람 격려해주고 같이 연습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여러분이 그런 이미지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노랑분들을 위해 들어온 조언 카드들 보시면 여러분 운명에는 앞으로 변화가 있다. 특별히 직업이나 진로나 일이나 커리어 측면 여기서 특별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되는 즐거움과 풍요,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런 강한 긍정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곧 등대가 되신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성취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동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등대에 불을 켜는 사람이다. 선구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강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은 정말 큰 그릇을 가지셨거든요. 등대에 불을 꺼놓고 계시면 안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단어도 들어왔어요. 이 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강한 자극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지. 이렇게 공감하게 된다는 차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씨앗이 될 것이고 그 씨앗이 심겨지고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란분들은 다가오는 기회와 성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타고난 그릇에 맞는 더 큰 물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조금 더 꼼꼼히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란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기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미래에서 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는지 알게 되죠. 저의 리딩을 통해 조금 더 그 기회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